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계신가요? 부산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 이야기, 그리고 저희 가족이 겪은 사랑과 갈등, 배신과 용서의 순간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때론 아프고, 때론 지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다시 끌어안게 되는 존재 아닐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산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키이고 올해로 70살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부산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왔어요. 한때는 제 가족이 정말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남편은 제가 40즈음에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 후로 두 아이 별표 지호 별표와 별표 지연 별표를 온 마음을 다해 키워왔습니다. 지호는 제 자랑이었어요. 성격이 착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죠. 그런 지호가 어느 날 별표지나 별표라는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인사시키던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때가 15년 전,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우리 마을 앞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때였죠. 진아를 처음 본 순간 이 아이는 우리 지호랑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아도 밝고 씩씩한 성격에 뭐든 척척 잘하는 친구 있거든요. 그날 집에서 국수랑전을 준비해서 간단하게 차린 상에서 4명이 함께 앉아 이야기 나눴던 게 아직도 선명해요. 지호는 26살이 되던 해에 진아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부산에 있는 한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는데 그날 비가 살짝 내리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비 오는 결혼식은 축복받는 거라고 해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결혼식 후 두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지만 저를 자주 찾아왔어요. 특히 진아가 손수 만든 반찬을 가져오던 날들이 많았어요. 불고기, 잡채, 그리고 직접 담근 열무김치까지. 어머니, 제가 배워서 가져왔어요. 라며 웃던 진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동네 친구들에게 우리 며느리 참 잘 만나서 복이 많다며 자랑을 하곤 했어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안아보던 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주 주말이면 지훈의 가족이 저희 집으로 내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가족은 그 시절을 분주하고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부엌에서는 지호와 진아가 함께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익숙해졌죠. 우리 집 냉장고는 늘 진아가 만들어준 반찬들로 가득했고요. 함께 부산 국제시장에 가서 해산물을 고르고 집으로 돌아와 신선한 조개탕과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손주들은 방 안에서 공기놀이를 하며 깔깔 웃었고 지호는 마당에서 아이들과 곰을 차곤 했죠. 그런 수수한 행복이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해질 무렵 진아와 마주 앉아 삶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제 마음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지금에 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란 참 감사하죠. 행복할 때는 그게 특별한 줄 모르고 지나가 버리니까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문득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의 평범한 하루가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저처럼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웃으세요. 그때 그 시절의 우리 집, 부산 바다의 소금 내음과 함께 흘러가 버린 시간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그립네요. 모든 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별표 지호 별표가 40에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그때가 2015년 봄이었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서울에 있는 지호네 가족은 많이 바빠 보였어요. 어느 날 지호를 보니 얼굴이 부쩍 야위었더라고요. 제가 걱정스레 물었죠. 지호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말랐니?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지호는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조금 많아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엄마 마음이 어디 그런 말에 편안해지네요?
그날 이후로 지호는 자주 술 냄새를 풍기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다고 진아가 슬쩍 이야기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무겁더라고요. 원래 우리 가족은 매달 한 번씩 꼭 주말에 다 같이 모였어요. 그게 오랫동안 우리 집의 규칙이 있거든요. 밥상에 둘러앉아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를 놓고 떠들썩하게 밥을 먹는 게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호가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여 모임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빠지니까 불안해진 더라고요. 더 속상한 건 그 이후로 진아도 잘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손주들만 혼자 오는 날이 늘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진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아야, 요즘 너희 잘 지내는 거지?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니? 그랬더니 진아가 애써 밝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제가 유치원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주말에도 가끔 출근해야 해서. 그 시간 내서 꼭 찾아뵐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어쩐지 예전과 달리 진아의 목소리에서 어색함도 느껴졌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모르게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손자들이 혼자 우리 집에 올 때면 그 작은 눈동자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거든요. 할머니, 엄마랑 아빠는 바빠서 오늘 못 왔어요.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저는 그게 참 가슴 아팠어요. 저도 모르게 묻곤 했죠. 집에서는 엄마, 아빠랑 잘 지내지?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은 했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엄마라는 건 그래요. 작은 변화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지호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 진아의 짧아진 방문, 손주들의 애써 밝은 표정까지.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제 마음을 다독였어요. 에이,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겠지. 요즘 누가 안 바쁘나. 다들 살기 힘든 세상인데.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 가슴 한켠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엄마의 직감이란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애써 외면하려 해도 그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2020년 여름이었어요. 부산에는 비가 잦아들고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던 때였죠. 어느 날 아침 서울에 있는 별표 지호 별표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고 떨리더라고요. 엄마, 나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병원? 어디 아픈데? 말을 해봐. 지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힘없이 말했어요. 간이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라고 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정해졌습니다. 아니, 제 아들이라면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제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지호가 이를 핑계로 술을 마시던 게 결국 이렇게까지 된 건데. 제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지호야, 엄마가 바로 돈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아. 알았지? 그 후 저는 바로 진아 별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아야, 지금 상황이 이게 뭐니? 내가 지호 잘 챙겨야지. 부는 걱정하지 마다. 엄마가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지호를 잘 좀 봐줘. 진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병원도 알아보고 치료도 꼼꼼히 챙기고 있어요. 지호는 꼭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잠시나마 안심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직접 갈 수 없는 제 처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병원열에도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매일같이 화상통화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호의 모습이 눈에 띄게 변하더라고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살이 쏙 빠져서 예전의 지호가 아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피곤한 얼굴로 엄마, 괜찮아? 라고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지호야,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진아가 뭐 해준다고 하니? 그럴 때마다 지호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병원에서 주는 거 먹고 있어요. 괜찮아. 옆에서 진아의 목소리도 들리긴 했지만 왠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진아가 하는 대답은 늘 짧고 건조했어요. 어머니, 병원도 신경 써주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자꾸 불안해졌습니다. 원래 진아는 꼼꼼하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그때의 진아의 말투와 태도는 어딘가 달랐어요.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순 없지만 엄마의 직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별표 2020년 가을 별표 추석이 막 지나고 날씨가 서늘해질 무렵이었어요. 그때 서울에 올라가 병원에 입원 중인 별표 지호 별표를 만난 뒤 하루 더 서울에 머물기로 했죠. 지호네 집에 가서 잠깐 정리를 해줄 생각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지호의 집은 예전에는 따뜻하고 정갈했어요. 진아가 늘 손수 인테리어를 바꾸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먹다 남은 별표 햄버거 포장지 별표와 별표 컵라면 용기 별표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별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별표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방 구석에는 치워지지 않은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별표 고지서 별표들이 수북했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심지어 관리비까지 밀린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지호를 두고 이 집은 왜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어버린 걸까? 진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아야, 요즘 좀 많이 바쁜 거니?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진아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유치원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잠깐만 이렇게 된 거예요. 곧 치울 거예요. 하지만 진아의 그 말이 어딘가 가려워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는 자꾸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지호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왜 이 집은 이렇게 방치된 걸까? 정말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저는 부산에 내려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병원에 있는 지호와 엉망이 된 집, 그리고 진아의 어색한 표정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해서요. 결국 저는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 가방에 작은 별표 소형 카메라 별표 하나를 챙겨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게 옳지 않은 행동이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의 직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법이에요. 지호를 잘 돌보고 있다는 진아의 말이 왜 이렇게 믿기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히 지호네 집에 들어가 작은 카메라를 거실 구석에 설치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뒤 저는 부산 집에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안이 고요하더라고요. 진아가 혼자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거나 가끔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예상치 못한 장면들이 하나둘씩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낯선 남자가 집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화면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진아가 누구를 집에 데려오는 거야? 그 남자는 집에서 자연스럽게 돌아다녔고 진아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지호에 대해 나누는 대화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 그 사람 병원비도 만만치 않잖아. 진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몰라. 그냥 지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지호가 우리 인생 발목 잡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뭘 본 건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정말 진아의 입에서 나온 말이란 말인가요? 제가 그토록 믿고 아꼈던 며느리가 지호를 가족의 짐이라니. 저는 카메라 화면을 끄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겠지. 진아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뭘 잘못 본 걸 거야. 하지만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그 화면에 담긴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호의 창백한 얼굴과 진아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걸 지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참아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제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지호의 겸세보다 더 마음 아팠던 건 별표지나 별표의 태도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라면 함께 버티고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은 별표 2020년 10월 중순 별표 서울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제 마음도 그만큼 싸늘했습니다. 전날 밤 부산에서 올라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저는 지훈의 집을 찾았어요. 진아에게 직접 묻고 싶었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아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밝게 웃는 얼굴은커녕 저를 보고도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갑자기 올라오셨네요. 그 순간 제 안에 쌓인 감정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진아야, 나 다 봤다. 그 남자 누구니? 왜 우리 지호한테 이러는 거야? 진아는 처음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별표 지호 결표는 더 이상 제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병원비에, 생활비에. 저는 이 모든 게 지쳐요. 저도 제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아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며느리 입에서 행복이란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높였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결혼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니? 가족이 힘들 때 함께하는 게 부부 아니야? 그런데 진아의 태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저한테도 지호한테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별표 이혼 별표 하는 게 서로에게 낫지 않겠어요? 저도 더는 버틸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띵 하고 돌았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을 이렇게까지 외면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저는 바로 제 딸 별표 지연 별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너 서울로 좀 올라와야겠다. 큰일 났다. 지연은 그날 저녁 바로 서울에 도착했어요. 병원에 있던 지구도 잠깐 퇴원 허가를 받고 돌아왔고 우리는 가족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어요. 지호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진아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조용히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남자의 모습, 진아가 나누던 대화, 그리고 그 차가운 말들. 영상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제 별표 큰 손자준이 별표가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왜 엄마가 아빠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 아픈데 왜 저렇게 말해요? 준이는 울면서 진아를 바라봤고 진아도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나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만해. 진아야. 나 때문에 너도 힘들었을 거 알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지호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가슴이 더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제야 제 딸 지연이 진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언니, 그동안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오빠가 병을 얻은 건 사고 같은 거잖아. 우리 가족이라면 함께 극복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진아의 마음은 이미 멀어진 것 같았어요.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제 선택은 변하지 않아요. 그날 밤 가족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손주들은 어른들 몰래 방 안에서 울었고 지호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도무지 마음을 추스를 수 없었어요. 어떻게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저는 그날의 그 순간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진아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그걸 막지 못한 제가 더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지호의 병도 준이와 동생의 상처도 제가 감싸 안아야 했어요. 그날 이후 제 가족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결말이 우리를 기다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그날의 가족회의 이후로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진아는 그날 이후에도 단호했어요. 직접 지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심지어 저와 지연이 보는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여기까지예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이혼은 꼭 해야겠어요.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녀가 꺼낸 재산 분할 이야기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집도 반반, 은행에 있는 돈도 내 몫이 있어요. 제가 유치원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도 많으니까요. 그게 다 제 노력인데 왜 포기해야 하죠? 그 말을 듣고 제 머리가 띵 하고 돌았어요. 그 집은 제가 지호 결혼할 때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 있거든요. 지호 부부에게 좋은 출발을 주고 싶어 부산 아파트를 팔고 어렵게 마련한 서울의 작은 빌라였어요. 진아야, 그 집이 누구 덕에 마련된 건데? 내가 그걸 알기나 해? 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아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집은 제 이름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벌어서 채운 부분도 많고요. 법적으로 나눠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날 이후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어요. 진아가 결국 이혼 소송을 걸었고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지호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할까라는 말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집은 제 남편이 떠난 후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며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 있으니까요. 법원에 가는 날이면 저는 새벽 차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법정 앞에서 기다리다 보면 심장이 덜컹 걸렸죠. 지호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고 진아의 변호사는 그녀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계속 주장했어요. 원고는 결혼 기간 동안 가정경제를 책임졌고 사업을 통해 경제적 기여를 했으므로 재산 분할은 정당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부글부글 끓였어요. 지호가 아파서 일을 못한 건 단지 몇 년이었어요. 그 전까지 지호는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고 진아의 유치원 운영에도 지호의 도움이 컸거든요. 저는 법정이 끝난 뒤 진아를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대체 뭐니? 내가 정말 이 집까지 가져가야겠어? 지호는 병과 싸우고 있는데 이게 가족이 할 일이야? 하지만 진아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어머니, 감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법대로 나눠야죠.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제가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였던가 싶었어요. 이혼 소송은 결국 1년 넘게 이어졌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은 걸 잃었습니다. 지호는 병세가 악화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날도 많았고, 손주들은 부모 사이의 갈등을 겪으며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제 딸 지연은 그나마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오빠 편에 서서 도와줄게. 지연은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지호를 보살피고 법적 대응에도 함께 힘을 보탰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호를 위해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 중간중간 저는 병원에서 지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미안해. 지호가 저를 보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병을 이겨내기만 하면 돼. 그 집이 누구 건지는 하늘이 다 보고 있으니까. 법정 다툼은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우리 가족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진아와의 갈등이 우리를 더 힘들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호와 지연, 그리고 손주들 모두 저를 다시 붙잡아 주었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들에게 쉽게 꺼내기 힘들지만 우리 가족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이들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라 믿어요.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렵고도 소중한 존재죠. 돈과 현실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저는 끝까지 제 가족을 지킬 겁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지호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우리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 믿어요. 그날부터 별표지나 별표는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제가 들은 변호사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첫 번째 재판에서 지나치게 요구한 조건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집 절반, 지호가 앞으로 일해서 벌어들일 수익의 일부, 그리고 두 아이의 양육권까지 원고 측에서 요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 절반도 모자라서 아직 병세에서 회복되지도 않은 지호가 미래에 벌지도 않은 수익까지 내놓으라니요. 게다가 손주들까지 빼앗아가겠다는 말을 듣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고 내가 지호 치료비로 보낸 돈은 우리 가족의 몫이지 내가 욕심낼 게 아니야? 지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 나도 지쳐.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지호야, 내가 포기하면 안 돼. 이건 내 몫만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우리 가족의 가치야. 결국 저는 제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 부산 별표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했으니까요. 변호사님과 상의 끝에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별표 진아의 외도 영상 별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어요. 물론 지나치은 영상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정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영상이긴 하지만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 제가 별표 지호 치료비로 보낸 돈 별표는 가족의 지원금이었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과 함께 제가 직접 쓴 메모까지 모두 제출했어요. 법정에서 진아의 변호사가 영상과 증거를 반박하려 했지만 판사는 최종적으로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순간 진아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이 이야기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법원에서 나눈 이야기를 SNS에 올린 거였죠. 별표 유치원 원장의 외도 소문 별표 이 제목으로 돌기 시작했고 진아의 별표 학교 학부모들 별표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원장님이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 아이를 더는 그 유치원에 맡길 수 없지? 결국 진아가 운영하던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아이들을 빼기 시작했고 진아의 유치원은 급격히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진아가 법정에서 변호사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예전의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쳐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재판이 끝난 후 진아가 조용히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쯤에서 멈추고 싶어요. 일부 양보할 테니 저도 좀 편해지고 싶네요. 처음으로 진아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후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긴 법적 공방 끝에 드디어 별표 2021년 봄 별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동안 제 삶은 온통 법원과 병원을 오가는 일뿐이었어요. 제 나이 70이 넘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법정은 여느 때처럼 무겁고 조용했어요. 저는 지호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서울 소재주택은 피고, 지호에게 귀속되며 원고, 진아의 추가 재산 분할 요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이 결국 지호에게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변호사님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줬고 지호도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진아는 재판 초반에 제게 보낸 치료비까지도 공동재산이라 주장했었지만 판결에서는 명확하게 기각됐습니다. 피고의 어머니가 제공한 치료비는 가족 간의 지원금으로 판단되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진아는 결국 마지막까지 돈 문제를 놓지 않았지만 하늘은 다 알고 있었던 거겠죠. 가장 마음이 쓰였던 건 두 손주들, 별표준이 별표와 별표 소율이 별표였어요.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반반 나누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이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는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가 더 이상 믿기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린 마음에 엄마를 향한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 싶어서요. 아이들은 순수하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준이와 소율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지호랑 같이 잘 살아보자. 할머니가 언제든지 너희 곁에 있을게. 진아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처음에는 한수하겠다고 변호사와 이야기했지만 결국 조용히 물러났어요. 재판이 끝난 후 집에 와서도 여전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칠 후 진아가 지호의 집에서 마지막 짐을 챙겨나가는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일부러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삿짐 차에 짐을 실으며 조용히 움직이는 그녀를 보며 제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한때는 제가 우리 며느리라고 자랑했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너무 허망했어요. 그 후 진아가 유치원을 다시 열려고 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학부모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문이 계속 돌았고 결국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누구든 그렇게까지 몰리는 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가족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어요. 지호는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도 가끔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많았고 준이와 소율이는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지호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작은 별표 카페 별표를 열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나도 뭐라도 해야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하잖아. 지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던지요. 저는 손주들과 함께 매주 카페를 찾아가 청소도 도와주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넜어요. 부산에서 올라온 지연이도 자주 와서 도와주면서 가족들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혼이라는 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되죠. 저는 여전히 진아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별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별표. 지호가 다시 힘을 내고 손주들이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제야 조금 안심이 듭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별표 2023년 여름 별표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조금씩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별표 지호 별표는 그동안 힘든 치료를 견뎌냈고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큰 도움을 준 건 제 별표 조카 철수 별표였어요. 철수가 지호에게 별표간 이식 별표를 해준 덕분에 지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 수술이 있던 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수술이 끝난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나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제 무릎이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철수도 지호도 모두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었으니까요. 철수야, 내 덕분에 우리 지호가 다시 살게 됐다. 정말 고맙다. 철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 가족끼리 이런 말이 어딨어요. 형이 건강해진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호가 완전히 회복한 뒤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다시 별표 부산 별표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원래부터 우리가 살던 곳이 부산이었고 그곳엔 편안함과 정겨움이 있었거든요. 부산으로 내려와서 지호는 마을 근처 별표 해운대 바닷가 별표 옆에 작은 별표 카페 별표를 열었어요. 상호명은 별표 다시 봄 별표이라고 지었어요. 의미를 물으니 지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우리 가족에게 다시 봄이 찾아왔잖아.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너무나 긴 겨울을 지나고 이제 우리 가족에게도 조금씩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카페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지호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제 딸 별표 지연 별표은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와 지호를 도와줬어요. 저도 가끔 카페에 나가 작은 도움을 줬어요. 특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표 김밥 별표이나 별표 수제 간식 별표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내놓는 거였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김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이 정말 맛있다고 말해주면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모님, 여기 김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김밥 사러 다시 올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작은 행복이지만 이게 우리 가족이 바랐던 평범한 삶이었어요. 손주들인 별표 준이 별표와 별표 소율이 별표도 부산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준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소율이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바다가 보이는 마당에서 강아지와 뛰어놀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이가 저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가끔 저희를 보고 싶어 할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해줬어요. 그럼, 그럴 거야. 그래도 너희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단다. 다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저 자신은 여전히 진아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손주들이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제는 바다를 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지만 가끔씩 혼자 남으면 문득 그때의 일들이 떠오르고 해요. 진아와의 갈등, 법정에서의 싸움, 지호가 아파 누워있던 모습까지. 가족이란 게 참 어렵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버텨냈고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을요. 요즘 제 하루는 참 단순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손주들 학교 보내고 나면 지호의 카페에 나가서 청소를 도와요.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언제나 평화롭고 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해요. 이제야 정말 우리 가족이 평온을 되찾았구나. 모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남은 상처는 가끔씩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지금의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며 제가 바라는 건 하나예요. 가족이란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존재예요. 부산 바다의 바람을 맞으며 웃는 지호와 아이들을 보면 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봄은 결국 다시 찾아오니까요. 우리 가족처럼요. 이제 우리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마치 부산 바닷가의 파도가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듯 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니까요. 별표 2024년 봄 별표 우리 집 마당에는 철쭉이 활짝 피었어요. 손주들인 별표 준이 별표와 별표 소율이 별표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마당에서 축구를 하고 지구는 카페일을 마치고 늦은 오후에 들어와 평상에 털썩 앉아요.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저에겐 큰 선물이죠. 그런데 가끔 저녁이 되어 모두가 잠든 뒤 혼자 마루에 앉아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별표 용서란 과연 무엇일까? 별표 손주들은 여전히 별표 지나 별표를 만나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겪은 일들이 어린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요. 어느 날 큰손자 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갑자기 제게 묻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할까요?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이는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엄마가 틀린 선택을 했다는 거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이의 질문 속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그럼 내 엄마도 보고 싶어 할 거야? 엄마는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란다. 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 전 예상치 못하게 지나가 보낸 별표 손편지 별표가 도착했어요. 봉투를 열 때 제 손이 떨릴더라고요.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언더라인 쌓인 어머니, 제 잘못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준이와 소율이를 생각하면 아직도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언더라인 사인. 그 글을 읽는데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진아가 우리 가족에게 한 행동은 절대 쉽게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제 손주들의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 편지를 지호와 준이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 편지를 보여주고 선택은 그들에게 맡길 생각이에요. 가족이란 참 어려워요. 사랑하지만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워하면서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관계니까요. 진아의 행동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언젠가 아이들이 조금 더 어른이 되면 그녀를 다시 받아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믿음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면서도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별표의 아이들이 진아를 용서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거리를 두는 게 나을까? 별표.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진아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걸까요? 그리고 진아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별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별표. 시간이 흐르면 이 질문의 답을 우리 가족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그저 조용히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 가족처럼 아픔을 겪은 이들이 있다면 부디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